예, 그러면 혹시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는 9월 30일 혹은 10월 1일까지는 공직자였기 때문에 근무 시간 등이 있어서 출석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경찰이 3회에 걸친 소환에 불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9월 달에 경찰이 3회에 걸쳐서 소환 통지서를 보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일반 우편물로 보냈기 때문에 그 3번의 소환 통지서가 전부 소환 일정 이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3회에 걸친 소환 요구를 했다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고, 그 후에 실질적으로 소환의 진정한 협의에 의해서 소환 일정을 잡았던 것은 지난주 토요일인 9월 27일인데 9월 27일에 국회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석을 못하게 된 것을 출석 불응이라고 경찰이 간주한 것은 권한의 남용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의견입니다. 9월 27일에 온 그 통보 형식은 어떤 것이었나요? 9월 27일에 출석하라는 소환 통지서 역시 9월 27일 이후에 당사자가 확인한 것은 아마 9월 27일이 지나서 9월 29일에 우체통에서 확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체통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 그러면은 등기로 오지 않은 건가요? 일반 우편물로 왔습니다. 일반 우편으로 자택으로 보낸 건가요? 예, 자택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부군께서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기 때문에 우편함에 소환 일정 이전에 도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혹시 3번 언제 온 건지 기억나세요? 9월 10일경에 한 번 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한 15일쯤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27일을 소환일로 해서 왔는데, 그 3번이 다 소환 일자가 지나서 우편물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혹은 소환 일자의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9월 10일 한 오후 2시에 오라고 했으면 그 우편물이 9월 10일 저녁 오후에 들어오든가. 그러니까 그 소환장을 보고서 출석할 수 없는 소환장이 송달됐다고 하는 겁니다. 9월 27일 조사 같은 경우에 변호사님이랑 일정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언제 그 수사과랑 하셨고 또 왜 못 나가게 되셨는지. 저희가 9월 27일 소환 일정을 잡은 것이 언제냐면은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에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9월 9일에 9월 27일에 조사하기로 일정을 잡아놓고 나서 9월 초에 9월 10일, 9월 15일쯤에 소환장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미 조사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 조사 일정과 별개로 소환장을 보냈다는 것은 경찰이 처음부터 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려고 의도적으로 한 행동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월 27일 오후 2시에 일정을 잡았던 건 저희하고 협의한 게 9월 9일인데, 그리고 9월 26일에 갑자기 국회 일정이 잡혀서 27일에 출석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9월 26일에 경찰에 전화해서 9월 26일 오전에 경찰에 전화해서 내일 출석이 어렵다라고 구두 통지를 했고, 그 다음에 9월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붙였고, 그 다음에 당일 우편물 발송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조사 일정 이전에 저희가 국회 출석이라는 공무상의 이유로 출석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금 생각하면은 이상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찰이 저희가 출석을 못한다고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장은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 출석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소환장을 보내서 3회 불출석이라는 외적 모습을 갖추겠다, 그런 의도를 밝힌 건데, 이게 결국은 전부 다 체포영장 신청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지금 봐서는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27일에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그 이후에 추후 일정을 다시 잡지는 않으셨나요? 저희가 일정을 잡은 게 아니라 불출석 사유서에 27일에 출석을 못하니까 출석 일자를 다시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저희가 출석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서면을 보내실 때는 어떤 형식으로 보내신? 당일에 팩스로 보내고 그 다음에 등기로도 보냈기 때문에 팩스로 보낸 것은 그 26일 오후 한 2시쯤에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도 저희가 26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27일에 도착했는지 아니면 29일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29일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팩스 접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에는 당연히 첨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통지가 일반 우편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특별한 뭐 입장 같은 건 있으실까요? 일반 우편으로 통지가 된 것에 대한 입장은 사실은 없는 게 일반적으로 경찰은 출석 요구서를 일반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은 문제는 일반 우편으로 보낼 때도 그 우편물을 수령하고서 출석 여부에 대한 연락을 할 정도의 여유는 두고 보내는데 이번 출석 요구서는 그런 여유 없이 당사자가 받았어도 이미 출석 요구한 날짜가 지난 시점에 받도록 발송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미 9월 27일에 출석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 의미 없는 출석 요구를 미리 보낸 것이 기본적으로 아주 의도적인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9월 10일에 1차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10일 경인데 정확한 날짜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은 출석 일자가 지나서 우편으로 받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찰에 뭐 왜 이렇게 늦게 보냈냐는지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미 9월 27일에 출석하기로 협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출석 요구서를 보낸 데 대해서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당사자가 저희한테 이런 출석 요구서가 왔다는 얘기조차 안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예. 9월 9일에 그러면 27일에 나가겠다라고 협의를 9월 9일에 전화로 하셨고 예, 했습니다. 이후에 우편물로 3번이 더 왔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긴급 체포가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인데 조사가 어느 정도 걸릴지,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은 언제 나오실지 그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생각에는 이건 물론 추측입니다만은 조사는 오늘 야간 조사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9시 정도, 오늘은 9시 정도에 끝날 것이고요. 그 후에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내일 조사를 한 후에 경찰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시간 가량을 조사를 한 다음에 예. 그러면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위원장님의 입장은 앞으로 이 수사가 계속될 경우에는 출석 성실히 하겠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당연히 출석은 성실히 할 것인데 지금 현재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신청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때는 구속영장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면은 언제나 소환할 때마다 성실히 출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간은 방통위원장 근무하는 업무 때문에 출석 일정을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자로 면직이 됐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제 시간이 충분히 남아서 경찰에서 소환하는 날짜마다 출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에서 물러선 바로 다음날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경찰이 권한을 남용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입장은 언제라도 충분히 출석에 응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해서 사람을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 두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사자는 나는 모든 것을 사실에 대한 팩트만 얘기했다라는 것이 이제 당사자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로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은 고발 내용은 전부 다 법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발 자체는 무죄인 고발입니다. 무혐의인 고발인데 그런 것들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 체포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한 것이 금년 4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보궐선거하고 그다음에 금년 대통령 선거 얘기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작년 9월, 10월에 유튜브에 나와서 말을 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라는 건 예상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후에 한참 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반대했다라는 것을 구속요건으로 삼았다는 건데,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당한 정상적이고 팩트에이크한 비판도 하지 말아라 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비판의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상되지 못하는 선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부터가 이제 구속요건에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올 4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위한 주장이었다고 하는데, 올 4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는
누구를 뽑는 선거인지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기억 못 하실 텐데 기초단체장 5명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누구를 뽑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선거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유튜브에 나와서 민주당을 반대하고 그 사람들의 당선을 반대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식에 반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그 고발인들의 주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형사처벌에 엮어넣기 위한 아주 전강부회에 해당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법원이 발부했으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건데 법원에 대한 입장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법원에 대한 기본 입장은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여부를 깊게 검토하지 않고 소명만 있으면은 이제 그 체포영장의 청구 요건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당사자가 출석에 불응하는지 여부를 기본 판단 조건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체포영장을 통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청구할지는 법원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도 발부하기 때문에 일단 그 법원에서는 출석에 불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기준인데 저희가 볼 때는 경찰에서 저희의 팩스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기록에 첨부했다면은 법원에서 그 불출석 사유를 보고서 국회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출석에 불응한다고 판단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저희의 불출석 사유서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법원은 아마도 경찰의 기망이 돼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거.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시면. 다시 들어 조사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일 넘겨서 나오시. 그러지 않고요. 오늘은 야간 조사에 불응할 것이기 때문에 9시쯤 넘으면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유치장에 수감돼서 오늘 밤은 여기 유치장에 구금돼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일 오전에 다시 조사를 개시하면은 그때 조사를 하고 나서 그 후에도 아마 이진숙 위원장은 나오지 못하시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럼 내일도 안 나오고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되면은 연휴기 때문에 아마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 있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거기서 법정에서 보시게 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알겠습니다. 네.